테림 포장입니다. 네, 테림 포장. 사실 이제 제지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로서 이제 작년부터 좀 이슈가 많이 됐었고요. 주가가 사실 굉장히 좀 많이 고공행진을 했었고, 또 이 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M&A를 통해서 이제 좀 합쳐지는 이런 점유율이 올라가는 이러한 부분들도 좀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핫한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테림 포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고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종목 고를 할지 스탑을 할지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 어떻게 하실 거죠? 네, 테림 포장 제가 오늘은 빅스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스탑이면은 홀딩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매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빅스탑을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 종목 왜 빅스탑을 주셨고 지금 흐름들 좋았는데 왜 정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테림 포장의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재업계에서는 굉장히 거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그런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 테림 포장이 국내 1위 골판지 업체인 테림 포장과 테림 페이퍼가 인수합병 이슈에 이제 맞물리게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반등하는 그런 일이 최근에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인수합병 시장에 테림 포장 그리고 테림 페이퍼가 매물로 나오게 되면서 두 회사의 매출 규모가 2018년 기준으로 해서요 6,086억 원과 4,828억 원 수준인데요. 합치면 거의 1조 원 되는 수준의 금액이 되는데, 이렇게 테림 포장과 테림 페이퍼가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된 상태에서 이 두 회사의 새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국내 제조업계의 판도가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제조업계 전체를 크게 뒤흔드는 그런 이슈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아마 이 회사를 이제 인수하게 되는 회사가 어디가 되는지는 잘 모르죠.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해외 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국내에서도 또 이렇게 눈독을 들이는 그런 회사들이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체들을 이렇게 인수하게 되면 아마 판도가 골판지 시장이나 국내 제조업계 전반적으로 해서 아마 판도가 크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일단은 국내 제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쇄용지가 디지털화로 정체된 반면에 골판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 활성화 그리고 택배 박스 수요가 늘면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죠. 요즘에는 이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보고 더 싼 가격으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이렇게 손상이 쉬운 충격에 작은 충격에 손상이 가지 않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택배를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장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때 박스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재질 종류가 골판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당연히 골판지를 생산해내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택배라든지 어떤 온라인 쇼핑몰의 수요가 굉장히 성장을 함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좀 성장을 하게 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쇄용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책을 물론 보기도 하지만 종이로 많이 보기도 하지만 이제 컴퓨터나 아이패드 이제 이런 태블릿 PC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핸드폰도 화면이 커져서 그걸로 이제 많이 보고 간단한 필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인쇄용지보다는 이렇게 좀 태블릿 위주로 바뀌는 방면에 여전히 이렇게 이제 박스 관련된 골판지 시장은 점점 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제지업계 같은 경우에는 한솔제지가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업계 2위인 신대양제지, 아세아제지, 테림포장, 테림페이퍼를 놓고 이제 물밑 경쟁에 돌입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솔제지와 신대양제지 그리고 아세아제지가 아무래도 이 경쟁의 어떤 선두 주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테림포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IMMP는 최근 모건 스탠리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의 기업 10곳에 투자 설명문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인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논의를 하는 그 공문을 보낸과 동시에 주가가 함께 이렇게 출렁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죠. 일단은 매각 대상이라고 한다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테림포장, 테림포장 지분 70.9% 정도고요. 그다음에 테림페이퍼의 지분 100%를 함께 지분을 이제 처분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두 회사를 완전히 품에 안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무래도 인수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장에서 추산하는 인수 금액이 6,500억에서 1조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막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두 회사를 동시에 품에 안을 수 있는 회사는 과연 어디가 될 것인가, 이렇게 매각가가 1조 원에 달하는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이 회사들을 어떻게
어떻게 구매를 할 것인가가 조금 문제가 되게 되는 거겠죠. 일단은 골판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호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그렇죠. 당장 라면을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를 하더라도 박스에 크게 이렇게 라면 상자, 막 라면이 담겨져 오고요. 그다음 택배 상자 또 담겨져 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죠. 봉지 같은 거. 네. 그 사용이 좀 금지가 되다 보니까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장바구니에 다 담을 수 없는 양의 어떤 그런 물건들을 담을 때는 우리 마트에서 그 어떤 그 상자들을 재활용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물건을 담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자의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상자 등을 만드는 업체로 골판지의 원지를 만드는 테림페이퍼의 핵심, 테림페이퍼를 이제 테림포장이 핵심 계열사로 두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두 회사가 온라인 쇼핑 같은 전자상거래 증가로 포장재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그런 곳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국내 골판지 시장의 규모가 약 3조 5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테림페이퍼가 테림포장에게 어떤 실적적인 그런 플러스를 주는 요인이 굉장히 많고요. 또 업계에서는 모바일 쇼핑, 그리고 새벽 배송, 요즘에 그 반찬 같은 거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반찬 같은 거 주문을 하게 되면 내가 이걸 아침에 받아서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새벽 배송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오전에, 그러니까 그 전날 밤 11시 안쪽으로만 이렇게 새벽 배송 체크를 해서 주문을 하면 그 다음날 7시, 오전 7시까지 배송이 된다고 해요. 저도 한번 이용을 해봤거든요. 정말 오전에 그렇게 일찍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달이 완료됐다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 문자로 보내주고, 그래서 그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새벽 배송 같은 이렇게 전자상거래가 발전하는 만큼 골판지 시장도 함께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은 계속해서 이제 있어 왔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 중에서 가장 큰 어떤 부담이라고 한다면 역시 아무래도 그 매각가라고 보실 수가 있죠. 1조 원 상당하는데 만약에 1조 원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 이걸 과연 어떻게 인수를 할 것인가, 인수 가격이 상당히 부담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일단은 IMMP는 테림포장과 테림페이퍼의 매각 금액을 최대 1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일단은 인수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1조 원은 너무 비싸다는 입장이 지배적이고요. 일단은 무리하게 비싼 가격에 어떤 기업을 합병하다 보면 이게 또 승자의 저주라는 어떤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요. 골판지 업계의 경우에는 이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원재료 가격의 하락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골판지를 만들어내는데 가격도 같이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또 실적적인 부담으로 와닿게 될 거고,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 무리해서 1조 원 이상이라는 굉장히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이 두 회사, 성장성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이 두 회사를 인수합병했을 때 맞춰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이제 이게 크게 문제가 또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중국이 어떤 골판지 원재료인 폐지 수입을 제한을 하게 되면서 국내에 폐지가 넘쳐나고 있고, 때문에 폐지 가격이 폭락해서 골판지 업계가 지금 호황을 맞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폐지 가격이 다시 오르면은 역시 또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골판지 시장의 성장성은 어떤 제지업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이게 인수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시장 상황이 악화됐을 때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제지업계도 어떤 테림포장 그리고 테림페이퍼 인수 외에는 추가적으로 성장할 동력이 크게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계속 성장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이미 레드오션이라는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던 실적이 좋은 회사를 품에 안아서 그 회사들이 하던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늘려나가는 그런 것들밖에 추가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성장 동력 외에는 쉽게 다른 성장 동력을 찾을 수는 없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체에서 만약에 테림포장과 테림페이퍼를 인수하게 됐을 경우에 기업 결함 심사를 통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지금 또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죠. 일단은 이 테림포장과 테림페이퍼 인수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가 바로 한솔재지입니다. 업계 1위고, 한솔재지는 인쇄용지라든지 화장품, 의약품, 식품용 포장지 등 산업용지에서 이렇게 산업용 그런 포장지에서 이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해 매출이 1조 7,923억 원입니다. 그래서 국내 1위의 제재회사고요. 하지만 인쇄 시장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굉장히 정체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하락세를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된다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솔재즈 같은 경우에는 테린 포장과 테린 페이퍼를 인수를 하면서 신선전 동력을 마련하는 게 좀 좋다 해서 골판지 사업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 일단은 한솔재즈 관계자 측에 따르면 어떤 골판지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테린 포장과 테린 페이퍼를 인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대양 재지라든지 아세아 재지 등 골판 업체도 테린 포장과 테린 페이퍼 인수 후보자로 거론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세 개 업체, 신대양 재지, 한솔 재지, 그리고 아세아 재지 이렇게 세 개 업체가 골판지 시장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골판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테린 포장, 그리고 신대양 재지, 아사야 재지 이렇게 세 개 업체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중에 1위가 테린 포장, 테린 페이퍼로 한 25%를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신대양 재지와 아시아 재지 이렇게 두 곳 중에 한 곳이 테린 포장을 품에 안게 된다면 단숨에 이제 업계 1위로 오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인수 관련 부분에 있어서 테린 포장이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테린 포장이 최대 주주 지분 매각설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이제 앞선 7일에 답변 공시를 내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 주주인 트리니티원에게 확인한 결과 최대 주주인 모건 스탠리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서 매각을 위한 검토는 진행 중에 있는 건 사실이긴 하나,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디까지 누구에게 팔릴 것인지, 그리고 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결과적으로 확실히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또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 주가 변동이 있긴 하지만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테린 포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매각설이 나오거나 후에 꾸준히 이렇게 차트상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장부터는 살짝 이렇게 조정이 좀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다행히 약간 좀 오르는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어떤 인수합병의 그런 문제라든지 어떤 인수 금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누가 이 테린 포장과 테린 페이퍼를 인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향후 주가 변동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일단은 좀 지금은 충분히 올랐다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빠르게 차익 좀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는 아직까지 좀 조정을 좀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전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린 포장 같은 경우는 일단 빅스탑 나왔고요. 관련된 부분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이평선 따라서 아직까지는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있었던 시점이 요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에서 들어가는 부분과 한번 조정 나왔을 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수익은 이만큼씩은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다만 무너지게 됐을 땐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따라가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리스크 관리 좀 대비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관련된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의사결정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